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서울시의 기후 동행카드 사업과 관련해 수도권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군포, 과천 등에 대해선 사업비를 해당 시가 전액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서울시의 교통 할인 제도인 기후동행카드 사업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지사와 서울, 인천시장이 공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한 것과는 다르게 경기 지역 시군의 서울 사업 참여를 종용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며 서울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의 발표 내용과는 다르게 경기도뿐 아니라 도내 여러 시군의 기후 동행카드 사업에 참여를 종용하는 등 수도권 시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천과 군포 등 서울시 교통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시군에 대한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지역 특성에 맞게 해당 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인 만큼 관련 비용은 해당 시가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도 전체 31개 시군에 대한 일반적인 참여를 전제로 했을 때는 도비 지원이 가능한데요. 해당 시군의 자율적 판단을 한 것은 해당 시비를 100% 부담을 하면서 시민에게 지원 정책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경기 지역 교통 할인 카드인 더 경기 패스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참여 시군에 사업비 3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광역교통 이용이 많은 지역 특성상 더 경기 패스가 대부분의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며 사업에 자신감을 비췄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최근 안성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 체험시설이 개장 이후 단 한 번도 지자체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성시에 별도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던 건데요. 규정부터 관리 감독까지 이용 안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안성 스타필드 내 추락사고가 발생한 에스모 체험시설. 60대 여성이 추락한 기구는 번지입니다. 번지라는 이름처럼 8m 위에서 줄에 매달린 채 아래로 뛰어내리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관련법상 하강 레포츠로 분류되는데 지자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도 어떤 시설이 등록돼 있는지 모른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거는 저희 유기기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걸로 등록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성시에 따르면 현재 해당 시설은 지난 2020년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됐습니다. 그러나 유원시설로 등록된 시설은 직전까지 운행되고 있던 23개 기구 중 트램펄린 단 1개뿐입니다. 저기 스모 안성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봉봉 찜틀만이에요. 현행 법령상 사고가 발생한 번지 점프와 짚라인 등 하강 레포츠 시설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법이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체육시설 인허가 관계자는 이런 자유업종은 세무서 신고만 하면 곧바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번지 점프나 짚라인은 일단은 제가 확인해봤을 때는 그냥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 자유업종인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해당 시설은 2020년 처음 개장한 이후 단 한 번도 외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겁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확인하고 해당 시설 운영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기준치의 2배 가까운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곧 개학을 맞게 되지만 교육당국은 아직 해결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이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수원 시내 한 고등학교 운동장. 출입을 막은 채 토양 환경조사 정밀기구가 운동장 곳곳을 탐지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넘게 검출됐는데 얼마나 번져 있는지 면적과 깊이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비소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이미 5차례 유해성 간이 검사에서 비소가 검출됐고 검출량도 기준치의 1.27배,
많게는 2배 가깝게 나왔습니다. 피부암과 폐암의 발병 원인 물질인 비소. 학교 측은 비소가 검출되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 7월 운동장을 자진 폐쇄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문 업체에 토양 오염 조사를 의뢰했는데 이번에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겁니다.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물질이 나왔지만 해당 학교는 도교육청도 수원교육지원청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책 마련을 요구한 지 9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교육청은 담당 부서도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한 차례만 나와서도 빨리 정밀 검사를 바로 들어가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신속하게만 요청을 해서 빨리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그냥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경기도의회는 도교육청이 해당 부서를 가리는 동안 학생과 주변 환경 안전은 무방비에 놓였다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교 운동장 유해성 물질 조사 업무를 올해부터 지역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이관하려 한다며 이것은 업무 태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 업무냐, 네 업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결국엔 이거는 담당자들이 본인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또 이제 그걸로부터 회피하기 위함인데,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건 더 타격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네 것 내 것 없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교육당국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할 운동장은 유해 물질에 노출된 채 새로운 학기를 맞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평택시가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나섰습니다. 원심창 의사 기념관이 건립돼 3월 중 문을 열고 안재홍 선생 기념관 건립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보훈공원도 시민들의 휴식처로 새 단장한다는 계획인데요. 배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932년 텐진 일본 총영사관저의 수류탄 투척, 이듬해 주중 일본 공사 제거를 시도했던 6.3정 의거, 평택 출신 독립운동가 원심창 의사의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이후 10여 년의 옥고를 치르고 해방 이후엔 민족운동과 통일운동에 일생을 바칩니다. 노동조합을 이렇게 만드시고 민단을 창단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권익 옹호를 이렇게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셨고요. 통일부를 창간하셔갖고 이 통일부를 통해서 7.4 남북공동성의 원안이 되는 것까지 발표하시고, 선생을 기념한 공간이 마련돼 3월 17일 문을 엽니다. 이곳에서는 통일일보에서 기탁받은 원심창 의사 기록물과 관련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사장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고택, 바로 안재홍 선생의 생가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일보 주필로서 신간회 물산장려운동을 이끈 독립운동가이자 학자, 언론인. 현재는 후손이 살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생가 주변에 안재홍 기념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7,500m 부지의 지상 2층 규모로 전시공간, 수장시설, 도서실, 다목적 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총 사업비 14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8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평택구 관광단지에 있는 보훈공원 재정비에도 나섭니다. 현충탑, 평택 3.1 독립운동 기념조형물, 6.25 참전 공적비 등이 함께 있는 곳으로 올해 정비 계획을 세웁니다. 정비가 마무리되면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105주년 3.1절을 앞두고 지역 내 유치원생들과 함께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유치원생 37명이 태극기를 들고 3과 1의 모양을 만들었고, 이재준 시장은 가운데점에 서서 다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한편 수원시는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청사 본관 외벽에 대형 태극기를 개양하고 본관 로비에는 다음 달 4일까지 태극기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국가 보훈,
조금 딱딱한 단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나라를 지키는 데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기관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기도 했죠. 오늘은 경기 동쪽의 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염정림 경기 동부 보훈지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 지역에선 보훈지청이 남부와 동부, 북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 경기 동부 보훈지청은 경기 동부권에 위치한 용인 안성, 성남, 광주 하남, 여주 이천 이렇게 총 7개 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 유가족분들 약 15만 천여 분을 대상으로 해서 보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훈부 소속 행정기관입니다. 저희가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해드리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이 그 매월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보상금이라고 하고요. 또 유공자와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취업 지원, 그리고 의료와 노후 복지 지원, 그리고 대부와 주택 네. 지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 기념일에 맞추어서 저희가 보훈 기념 행사도 하고요. 또 보훈 선양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담당하는 지역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하는 일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지 않았습니까? 좀 달라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6월 네. 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 가운데 특히 우리 보훈 대상자분들께서 저희 국가보훈부에 거는 기대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국가보훈부 예산을 작년 대비 3.5% 인상한 6조 4천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의 경제적 지원에 우선 쓰이게 됩니다. 이 매월 지급해드리는 이 보상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5% 인상을 달성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사실 이제 그 장애가 있으신 정도, 즉 네. 다치신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1급에서 7급으로 구분을 해서 드립니다. 1급이라고 하면 좀 많이 다치셔서 항상 간호가 필요한 정도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7급인 경우에는 조금 경미하셔서 다른 급수에 비해서 이제 보상금을 조금 적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이 보상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50만 원대에서 올해는 60만 원대로 7% 인상을 달성을 해서 조금 이렇게 격차를 조금 줄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신 참전 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매월 저희가 명예수당을 드리는데요. 네. 올해는 3만 원을 인상을 해서 작년 대비 이제 그 7.7% 인상해서 매월 42만 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행정 지원 부분에 관련된 제도 개선입니다. 네. 생활이 어려우신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드리는 수당이 있는데 신청하신다고 이제 모두 다 드릴 수가 없어서 네. 그 따로 사는 자녀의 경제력이나 재산 정도를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올해는 65세 이상 고령 대상자를 대상으로 폐지를 네. 하고 내년에는 전면 폐지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참전 유공 같은 걸 보면은 국가 유공자 중에서도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료 분야 지원책도 좀 다양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지금 국가 유공자분들이 고령화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6.25 참전하신 분들은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으셨고요. 또 월남 참전하신 분들도 평균 75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에서는 올해 의료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대도시 권역별로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이렇게 6곳이 있지만 사실 유공자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지역적인 그 한계가 있어서 네. 다소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완하고자 우리 동네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위탁 병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존에 702곳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916곳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저희 경기동부보훈지청 관내 7개 시에도 이제 최근에 하나가 더 확대가 되어서 25개의 위탁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화 되시다 보니까 네. 사실 지역적인 편차도 좀 있고 그렇죠. 또 이제 그 특수 진료과를 많이들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치과, 또 안과, 피부과를 원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지역적인 그 편차도 조금 해소를 하고 또 그런 특수 진료과 원하시는 곳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보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고령화 되시다 보니까 또 이제 고령인데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잘 발굴하고 또 명단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그 이제 AI를 통해서 전화로 안부도 묻고 또 이제 말벗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직접 방문도 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 보훈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누릴 때 유공자증 같은 게 있는데 등록증도 진화했다고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기존에 이런 국가유공자증에서 이런 신분증이 15종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 15종을 이 국가보훈등록증 한 종으로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신 우리 유공자분들께서 아주 디자인이 깔끔하고 신분증 같이 그리고 이제 보훈관서를 한 번 방문을 해서 원스톱으로 받으니까 너무 좋다고 이제 호응들이 좋으십니다. 이 국가보훈등록증은 그 안에 그 IC 칩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병행 발급이 되고 이게 이제 공인 신분증이다 보니까 이게 또 위조 변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위조 변조 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신분증을 사용하는 곳에서 또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알아야 되죠. 네.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이 그 모바일 신분증은 그 지역 축협 농협 이런 곳에서 이제 그 금융 거래를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물 보훈 등록증은 그 공무원 시험 응시 또 토익 시험 응시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곳에서 다 사용할 수는 없어서 올해는 저희가 그 시중 은행으로 확대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더 많은 곳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보훈 정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한데 국민들이 보훈 문화, 유공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보훈지청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들이 독립, 호국, 민주의 역사를 사실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공감대가 조금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마음, 예우하는 이런 마음들은 사실은 이제 국가를 이끌어 나가고 발전시키고 또 국민 통합을 하는데 힘이 되죠. 소속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에서는 다양한 보훈 사업 선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보훈문화제라는 행사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그 기념 행사 위주로 실시했던 행사에서 일반 시민들이 재밌게 또 즐겁게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실 수 있도록 예술과 공연을 접목한 문화 행사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훈문화제라는 이제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경기 동부보훈지청에서도 독립과 관련된 또 독립 정신이 깃든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술 작품을 선정을 해서 도슨트 선생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영화를 접목을 해가지고 아주 그 유명한 역사 강사를 초청을 해서
톡 콘서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아주 호응이 높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행사가 저희가 이제 국가보훈부로부터 아주 잘했다고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 보훈문화제는 저희 경기동부지청에서는 그 지역 축제와 연합해서 접목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그 경기동부 7개 시 관내에 살펴보면 아주 재미난 그 지역 축제가 있습니다. 네네. 이천 여주 뭐 도자기 축제 같은 그렇죠.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코스모스 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와 연계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정말 많이 참여하시고 또 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보호 문화제를 만들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우리 그 보호 문화제, 지역 축제에 참여하시면서 또 같이 참여를 해주신다면 우리 보훈이 조금 다소 어렵고 딱딱한 이 보훈이 우리 그 일상 속의 문화로 네. 뿌리 내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시민들도 쉽게 다가가고 또 함께 즐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 유공자들에게 특별한 제복도 나눠주는 사업이 있다고요. 국민들이 한눈에 유공자를 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제복 나눠준다라는 뜻이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정전 70주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보훈부에서 그 6.25 참전 유공자분들 3만 6천여 분께 영웅들께 드리는 제복, 그래서 제복을 한 번씩 드렸는데요. 네. 이 제복 디자인이 22년도에 완성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부터 홍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PR 부분 최우수상을 또 수여를 했고요. 와. 네네. 23년도에는 디자인 부분에서도 우수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평가를 하고 저희 있습니다. 혹시 이 백월 뒤에 보이시는 저 제복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네네. 네이지 자켓에 네이비 넥타이, 그다음에 이제 바지도 네이비색으로 네. 이렇게 한 벌을 증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월남전 참전 60년이 되는 해로 네. 전국에 생존해 계신 월남 참전자 17만 5천여 분께 또 이제 새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제복을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경기 동부 보훈지청 관내에도 월남 참전 유공자분께서 약 10,000여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중하게 잘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상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근무자들이 계십니다. 예를 그렇죠. 들면 군인, 네. 또 경찰, 소방관들, 이분들이 이제 제복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복 근무자,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MIU, Made in Uniform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분들이 평소에 국민들로 하여금 그 헌신과 또 희생에 대한 감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범국민적인 감사 캠페인도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여기 카메라를 향해서 전해주시죠. 네, 작년 12월에 그 대통령께서 순직하신 제복 근무자 분들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때 대통령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빠를 기억하고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그 희생한 그 빈 자리를 기억하는 국가가 늘 옆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빈자리를 국가가 채워주는 것이 보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또 영웅이 존중받고 기억되는 인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